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과 헤어짐의 상실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맡겨진 소녀라는 작품이 있는데 제가 아주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일랜드 작가 클레어 키건이라는 작가가 2010년도에 맡겨진 소녀 그가 이제 처음에 그걸 썼는데 그게 이제 말 없는 소녀로 영화화됐습니다. 이 영화는 2022년 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소개되었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선 좋은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국제영화제 코트 여름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그 일본에서도 2024년에 1월 16일에 일본에서도 개봉을 했습니다. 1981년도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어린 소녀가 가난으로 잠깐 동안에 그 여름 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먼 친척 부부에게 맡겨지는 그 짧은 그 시간에 있었던 스토리예요. 새롭고 그 낯설은 환경이었지만 그 이들 부부 아일린과 쇼는 따뜻하게 이 소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코트는 지금까지와 다른 환경에서 그 여름방학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코트의 친아버지는 경마와 도박으로 탕진하고 내연녀도 있었고요. 부도덕하고 굉장히 무능합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세 명의 언니, 남동생, 그 다음에 또 새로 태어날 동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코트가 여름 동안에 이 친척 부부에게 맡겨집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친 코트는 그 시간 동안 그 학교에서 글도 잘 못 읽고, 그러니까 보살핌을 잘 못 받아서 글도 잘 못 읽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름 동안에 그녀는 인생을 전환할 자양분을 얻습니다. 글도 이렇게 같이 읽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환경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짐을 알 수 있죠. 사실 불교도들은 이 환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인연이라고도 말하죠. 인연. 불교는 인과 어,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인과 연의 관계라는 그 관계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이야기를 보면 이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데 사람이 귀한 집이 있고 사람이 또 흔한 집이 있습니다. 손이 귀한 집이 있고요. 손이 흔한 집이 있습니다. 이 코트가 그 집에 맡겨졌을 때 낯선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 안주인 아일린이 혼자 하는 말을 코트가 잠결에 어렴풋이 듣게 됐죠. 어떤 말이냐면, 아, 내 딸이었으면 나는 절대 내 딸을 남의 집에 맡기지 않았을 텐데, 아, 불쌍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말을 어렴풋이 듣게 되죠. 코트의 머리를 아주 정성껏 빗어주는 이 아일리는 시간이 갈수록 콩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코트가 와서 즐거운 거죠. 소녀가 와서. 그래서 농장을 또 보여주고 정을 쌓아가는 그, 그 남편, 부부, 쇼는 친아버지보다 굉장히 다정하죠. 다정하게 그 손을 잡아주었을 때 이 코트는 한 번도 자기 친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은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죠. 사실 이들 부부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그 코트가 이웃집 장례식장에서 만났다가 그 부부와 다르게 그 낯선 아주머니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코트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죠. 그 아주머니가 코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를 따라 수렁에 간 아들이 죽었다.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랬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아들의 방에 너를 재웠고 그 아들의 옷을 한 달 동안 입힌 거야. 아일린이란 그 아내가 그때 머리가 하얗게 됐고 지금은 염색해서 그 하얀 머리를 감추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또 쇼니라는 그 남편은 총을 가지고 그 개를 데리고 언덕으로 가서 이렇게 쏘려고 했지만 마음이 약해서 쏘지 못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소녀 코우트는 충격을 받았지만 묵묵하게 말이 없었죠.
불교에서 침묵은 긍정이지만 여기서도 이 이야기에서도 코호트의 침묵은 말이 적어진 이 소녀의 침묵은 그 긍정이기도 한데 그 긍정은 어떤 것이냐면은 행복일 수도 있지만 불행이기도 합니다. 나한테 잘해준 이 행복은 그 죽은 아들의 불행을 겪은 부부들이 나를 사랑해서 베풀어준 행복이구나 이걸 알고 침묵하게 되는 거죠. 아일린이라는 그 아내가 이 집에 비밀은 없다라는 말로 코호트가 이 사실을 알게 됨을 이제 눈치채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불교에도 이런 비슷한 주제가 있어요. 아들을 잃은 끼사 꽃다미가 붓다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스토리가 그거죠. 그래서 그 끼사 꽃다미가 죽음이란 대명제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각인시킨 이 에피소드에서 붓다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을 찾아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너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말하죠. 그때 붓다의 교훈을 끼사 꽃다미가 늦게서야 깨닫게 되죠. 어떠한 집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과 깊이를 가늠해주는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누구도 죽음을 회피하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없는 소녀에서 아일린과 숀 부부는 죽은 아들로 인해서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을 담담하게 넘겼고 다시 맡겨진 소녀 코트로 인해서 일상의 행복감을 느끼죠. 이들 부부는 그 끼사꽃다미의 아픔과 절망을 동시에 비슷하게 느꼈지만 그 맡겨진 소녀가 다시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또다시 그 한 번의 또 상실감, 헤어짐을 또 겪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게 된 거, 그 다음에 맡겨진 소녀가 잠깐 여름방학에 있다가 또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헤어짐의 아픔을 겪을 때 이 부부들은 굉장히 그 슬픔이 큽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사성제의 고통에서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등등이 이 그 말없는 소녀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끼사 꽃다미가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통에 빠져 있었을 때 죽음을 체험하지 않은 집이 없다는 사실을 그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죽음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공통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죠. 아이린과 숀 부부의 이 성숙한 인격성이 그들에게는 아들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들에게도 고통의 무게는 피할 수 없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소녀 코호트가 여름을 그들과 보내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날 굉장한 감정을 휩싸여서 침묵을 계속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소녀는 그들 부부와 헤어짐으로 인해서 침묵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불행도 침묵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말없는 소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이들 부부와 함께 지낸 여름 동안의 소소한 일상이 굉장한 행복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죠. 그들이 이제 자기 집에다가 다시 본래 집에 본가에 그 코트를 이제 놓고 작별의 인사를 했지만 소녀가 이제 모퉁이를 돌아서 그 쇼 아저씨를 보면서 막 달려가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소녀를 딱 끌어안고 또 친아빠가 저 멀리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이제 소녀가 그 아저씨를 안고 어깨 너머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때 소녀가 손을 놓으면은 물에 빠질 것처럼 한동안 그 집에 있었을 때 물에 빠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부부가 놀랬을 때의 그 감정, 그것처럼 그 소녀가 물에 빠졌을 때 그런 느낌처럼 그 쇼 아저씨를 꼭 붙들고 있었고 그 차 안에 있던 아주머니가 목구멍 속으로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소녀는 이 아주머니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때문에 우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들 부부는 죽은 아들과 그 아들을 대신해서 여름 동안 함께
지내온 그 맡겨진 소녀를 통해서 두 번의 부재를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과 헤어짐이라는 그 상실감이 어떤 거라는 거를 그 맡겨진 소녀라는 그, 그 영화, 소설에서 충분하게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